함께하는 테마가 있는 강원 365. 오늘의 테마는 3.1운동 100주년입니다. 먼저 강원도 최초이자 최대의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횡성을 찾았는데요. 횡성 만세운동의 역사적인 의미와 애국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형식으로 재탄생한 3.1절 기념 공연이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뮤지컬 공연부터 특별한 퍼레이드까지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진 기념 행사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원주 지역의 만세운동과 독립유공자들을 소개하는 기획전시회가 원주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통해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우리 고장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시집 님의 침묵을 출판하며 저항문학에 앞장섰던 만해 한용운 선생. 독립선언을 이끌었던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인데요. 인제군에 위치한 만해마을부터 백담사까지 만해 한용운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6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3월이 시작된 지 거의 일주일이 되어갑니다. 기상학적으로는 양력 3, 4, 5월을 봄으로 분류하죠. 그래서 3월 1일은 봄이 시작되는 첫 날인데요. 하지만 우리에게 3월 1일이 정말 특별한 이유, 바로 3.1절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의 테마는 3.1운동 100주년 이야기로 준비해봤습니다. 강원도 곳곳에서 만나보는 3.1운동의 이야기,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노기환 리포터와 이현희 리포터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식맨 노기환입니다. 오늘은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 365 소식요정 이현입니다. 오늘 테마가요, 3.1운동 100주년 이야기잖아요. 이 3.1운동의 그 깊은 의미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소식 노기환 리포터가 준비한 소식 만나볼까요?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는 3.1운동과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네. 지난 3월 1일에 전국적으로 많은 기념 행사들이 아주 다채롭게 펼쳐졌는데 네. 우리 도내 독립운동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곳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3.1운동 기념 행사를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도내 독립 만세운동에서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3.1운동 기념 행사를 간소하게 치렀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죠? 바로 횡성입니다. 네, 자, 과연 어떤 역사가 숨어 있는지 조명해 봤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3.1공원 느티나무는 말하고 있다. 3.1공원 입구에 서 있는 횡성 국목. 저 느티나무의 피부에 울퉁불퉁 튀어난 홍이에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4월 1일 온 국민이 한데 모여 목이 터져라 외쳐 부르던 대한 독립만세. 왜요? 안 어울리시는데요. 뭐가 안 어울립니까? 제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역사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횡성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분을 찾아갈 겁니다. 자, 그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자고요. 횡성 군민 여러분, 우리 조선은 자주적인 민족임을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차게 외쳐봅시다. 대한민국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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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9년 3.1운동 전후로 국내 항일운동의 교두보였던 강원도, 특히 횡성은 도내에서 가장 먼저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킨 곳으로 이를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지금부터 횡성군민 만세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함께 기려보겠습니다. 도내 독립만세운동의 발상지인 횡성군. 횡성 지역은 4월 1일에
대규모 네. 시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4.1 독립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행성은 그 4.1 만세운동이 가장 치열했었는데 그 4.1 만세운동 전에 3월 11일부터 그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준비해가지고 그 군중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3월 27일 날 300여 명이 모여서 만세운동을 행성장터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거기서 지도자들이 12명이 다 체포된 상태에서 그 다음 그리고 상당히 치밀한 그런 감시와 또 그 아주 삼엄한 경계 속에서 다음 장날인 4월 1일 날 그 만세를 부르기 위해서 많은 애국자들이 그 만세 군중을 그 모으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를 쓴 결과 4월 1일 그 일본 보고자료에 의하면 1,300명, 실제 그 인원은 한 수천 명이 모여서 4월 1일 그 만세를 부르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4.1 만세운동이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후 한 달 뒤에 횡성에서 펼쳐졌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어떤 몸싸움이라든지 일본 원주에서 증파된 일본군 그 포함해가지고 그 치열한 어떤 그 탄압과 또 이런 속에서도 만세를 불렀고 4.1 만세운동은 3.1 만세운동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강원도 내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이었습니다. 네. 전당동의 만세! 탄압을 하니까 저 일본 헌병 분견소 있는 데로 쳐들어가자. 그 앞에서 만세를 부르자. 만세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지다 보니 많은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잃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350년 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그 뒤에 그전에는 공원, 어린이 놀이터였었는데 그전에는 헌병 분견소가 있었고 거기서 그 만세 군중이 그 앞까지 오는 거를 무차별 사격을 해가지고 그때 5명이 즉사를 했고 또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고 또 한 15명이 그 체포되어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만세운동 확산의 계기가 된 것인데요. 절대 굴하지 않았던 그날의 함성,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그날 횡성에 퍼졌습니다. (310년) 근데 이제 100년이 또 지나서 310년. 느티나무는 말이 없지만 그날의 함성과 그날의 그 사람들의 얼굴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300년의 역사 속엔 독립만세 외침과 우리 민족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큰 나무가 큰 그늘을 거느리듯 이 뿌리 깊은 느티나무 아래 당시 횡성 군민들의 독립을 향한 열망과 의지가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발포를 한 거죠. 3.1 만세운동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 배웠듯이 비폭력 평화 시위였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평화로운 시위를 하는 군중에게 발포를 한다는 건 정말 야만적인 일이죠. 절대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정도는 기본이죠. 기본이죠. 이 노목의 강건한 모습이요,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와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 민족주의 운동의 뿌리인 3.1운동. 독립을 향한 선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좀 어떤 것들을 좀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근데 그 고사에 월나라와 오나라의 고사에 와진 상담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아픈 역사를 잊지 말아야 미래에 어떤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도 되고요. 그 단재 그 독립운동가이며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팠던 역사를 알아야만 우리 조상이 이렇게 힘들게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썼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똑똑해져야 되고 더 어떤
품격을 높여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 이제는 자랑스러운 강원의 역사가 된 애국 선열들의 정신 소중하게 기억하겠습니다. 1919년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횡성 장터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요. 정말 대규모 시위였기 때문에 또 아주 가혹한 탄압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고 그 계기로 만세운동이 더 넓게 확산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도내에서 가장 먼저 독립운동이 시작된 곳이 횡성이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놀랍고요. 또 왜 4.1 만세운동일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휴교령 때문에 서울에 있던 학생들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만세 시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 같은도 자신의 고향인 지금의 천안인 아운의 장터에 가서 시위를 했고 그게 4월 1일이었고요. 네. 전국 각지로 5월까지 거의 2달 동안 3.1 만세운동은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는 독립운동의 각종 기념 행사를 4월 1일에 마련을 해오고 있는 거네요. 빙고! 빙고데이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곧 다가올 4월 1일에 4.1 만세운동을 아주 대규모로 기념하는 그런 이벤트,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자, 100주년을 맞게 됩니다. 4.1 만세운동도. 네. 우리가 기억하고 늘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우리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올해는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만큼 역사를 되돌아보며 숭고한 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연희 씨도 우리 선열들의 이 정신을 계승하러 아주 의미 있는 행사에 다녀오셨다고요? 맞습니다. 독립선언서의 낭독으로 시작한 3.1 운동은요.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오랫동안 함께해온 독립운동이었는데요. 그날 힘차게 외치던 울림이 100년 후인 지금 춘천에서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감동적인 순간 담아왔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100년 전 만세운동이 펼쳤던 그날의 함성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집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절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특별한 공연과 참여 행사로 현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강원도청 앞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많은 분들이 나와 계셨는데요. 대한민국 만세라고 적힌 머플러와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고 모인 사람들. 특별한 행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3.1절 100주년 기념해서 독립행사 참여하러 왔어요. 1919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시작한 3.1운동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날의 용기가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긴 어려웠겠죠. 100주년 3.1절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진 탄압 속에서도 목숨을 바치며 자유와 해방을 위해 싸웠던 영웅들을 위해 고개를 숙여봅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잠시나마 생각하고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행사에서 빠질 수 없는 기념사나 축사 대신 배우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뮤지컬 공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3월 1일 날 한양서 만세운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대요. 3.1 운동, 그다음에 또 임시정부 100년을 맞이해서 그동안에 이제 그런 추모와 그런 느낌도 충분히 저희가 많이 살리려고 했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이걸 우리 민족의 어떤 축제로 승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정신들을 이제는 우리가 더 본받아서 계승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같이 만세를 부르고 싶네요. 네, 춘천의 야학당 교사 유승길이라는 가상의 인물이 3.1운동을 거쳐 만주에서의 항일 무장투쟁으로 활약하는 내용의 뮤지컬 100년의 함성입니다. 조국 독립을 이룰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아니, 뮤지컬이긴 하지만 배우들의 열정 넘치는 연기와 실감나는 스토리로 점점 빠져듭니다. 독립운동을 하던 유승길은 만주에서 일본군에게 체포되고 무진 고문 끝에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뮤지컬이긴 하지만 진짜 있었던 일이라 더욱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이 장면 굉장히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이 뜻깊은 100주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극 뮤지컬 보니까
더 되게 뜻깊고 마음에 새겨졌고 되게 재밌었고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100주년을 맞은 3.1절 기념식은 기존의 딱딱했던 국경일 행사에서 벗어나 온 국민이 즐기는 축제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또 뭐 이런 분위기는 또 처음이에요? 맞습니다. 의미 있는 각종 체험 행사들이 많았는데요. 오랜만에 태극기도 그려보고 또 오래전 태극기를 흔들며 지켜왔던 이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이번에 100주년 행사를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종류의 태극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념 특별한 날로 이런 태극기의 의미도 다시 되새겨보고 해서 굉장히 새롭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공연이 끝나고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요. 100년 전 그랬던 것처럼 거리에서 만세를 부르며 3.1절을 기념했습니다. 혹독했던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 하지만 전쟁으로 남북이 갈라지고 또 70년이 넘도록 진정한 평화를 이루지 못했는데요. 남과 북을 갈라놓은 철책을 끊으며 하루빨리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퍼포먼스도 진행이 됐습니다. 목이 베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 선조님들의 그 뜻을 받들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천년만년 아주 건강한 그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청 앞거리에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가던 길을 멈춰 서게 하는 이유 뭘까요? 일제강점기에 잔인했던 시간을 견딘 모습들, 그리고 독립운동 활동상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겠죠. 하지만 그 시간들을 묵묵히 견디고 이겨냈기에 지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프네요. 네. 많은 분들이 발걸음을 이렇게 멈추고 보시더라고요. 이 춘천시청 광장에 대형 현수막이 등장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 위로 시민들이 손도장을 찍은 대형 현수막인데요. 약지가 잘린 왼쪽 손바닥을 찍은 단지장은요, 항일운동의 상징입니다. 이 현수막에 자신의 손바닥을 남기며 그 정신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어린 아이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조상님들의 그런 느낌을 좀 느껴봤고요. 그리고 동참하게 돼서 너무 감회가 있고 정말 잘했다는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수결을 정말 의미 있는 날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수결을 했고 저기에 내 손도장이 찍혀 있는 걸 보니까 진짜 감동이 말이 안 나와요. 너무 남북 통일돼야 되고 하나로 뭉쳐야 돼요. 나라가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정말 하루빨리 통일돼서 한민족이 함께 대한독립 만세 3.1운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잃었던 시간들. 하지만 굳건했던 의지와 피나는 노력으로 독립을 이뤘습니다. 100년 전 울려 퍼졌던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고 아직 찾아오지 않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기대해 봅니다. 네, 저는 화면으로만 봐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100주년이라서 그런지 올해는 3.1절이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3.1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한 건 알지만 그 의미를 잊기 쉽거든요. 근데 뮤지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가슴속에 남기는 그런 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는데 뭐 뮤지컬도 하고 거리 퍼레이드도 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하니까 또 축제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안중근 의사 손도장처럼 시민분들이 손도장을 함께 찍었잖아요. 이게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정말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그 의미를 더 오래오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은 3.1운동 100주년 이야기를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3.1운동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유관순 열사겠죠. 유관순 열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번에는 천안으로 떠나봅니다.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여러분, 일본의 탄압에 맞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3.1운동을 이끌었던 독립투사의 이야기를 오늘 만나볼 텐데요. 그날의 함성과 그날의 기록 속으로 날 따라와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큰 획을 그었던 3.1운동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만세운동의 주역이자 아우네 장터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목 놓아 외쳤던 유관순 열사의 1919년 3월 1일 그날의 기록 속으로 날 따라와요. 독립운동의 역사를 찾기 위해 향한 곳은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입니다. 독립운동사를 연구하고 교육 전시하는 이곳에 오늘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엄마랑 아빠랑 아이가 셋이 이렇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역사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역사 인식을 바로 고취하는 의미에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유관순 열사님이 왜 독립운동을 했는지 이런 걸 배워가고 싶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알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저희 독립기념관 토의학사 체험은 아이들에게 이제 독립운동사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고요. 이번에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성장 과정과 아우네 장터에 울려 퍼졌던 만세 소리, 그리고 감옥에서의 항쟁과 순국까지 동화구연을 통해 유관순 열사의 일대기를 이해하기 쉽게 보여줍니다. 대한독립 만세! 모두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는데 누가 왔을까? 일본이요! 내 땅에서 내가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게 뭐가 죄야? 그리고 시선을 사로잡는 실감나는 연기와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된 덕에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에 푹 빠져듭니다. 우리나라 위해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줘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알고 감사했어요. 구연동화로 만난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더 가까이 만나볼 수 있는 곳. 독립투사들을 고문하고 투옥했던 서대문 감옥을 재현해 놓은 전시관입니다. 친구들, 유관순 선생님이 3.1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했죠. 그때 모습을 보여주는 유관순 수형 기록카드라는 자료예요. 유관순 열사의 수형 기록카드를 보며 독립운동 당시 열사의 심정을 헤아려 보고 고된 고문에도 꿋꿋하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숭고한 정신에 감사함을 느껴봅니다. 순국선열의 정신을 배웠다면 이제 몸으로 실천해볼 차례. 아우네 장터에서 태극기를 나눠줬던 유관순 열사를 기억하며 독립투사의 마음으로 태극기를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 둘, 셋. 와, 친구 보여줘. 이야, 잘 찍혔다. 해보니까 어때? 해보니까 재미있고 유관순 열사가 이렇게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성실하게 열사의 마음을 알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대한독립을 간절히 바랐던 열사의 마음과 정신을 담아 태극기를 만들어봤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때를 생각하게 되고 좀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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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했던 3.1운동의 역사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천안시 병천면에 위치한 유관순 열사의 생가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던 3.1 만세운동 이후 고향으로 돌아온 유관순 열사가 아우네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했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죠. 아우네 만세운동을 이끌기 위해서 이곳 용두리 마을 주민들과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매봉교회 다니는 그 선교사분들 이러신 분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아우네 만세운동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던 거죠. 제가 방금 전에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네, 그럼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아우네 만세운동을
이끄셨던 정확한 날짜는 1919년 3월 1일. 땡! 왜요? 1919년 4월 1일입니다. 각자 고향에 내려가서 3.1 만세운동을 각자 고향에서 재연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책에 기록에 나오죠. 서울에 있었던 만세운동이 각 지방으로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그 규절이 나옵니다. 이번 문제는 좀 아쉽지만 혹시 다른 거 내주시면 제가 맞출 수 있어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신 날짜. 순국하신 날짜 1920년 9월 28일 19세 나이로 순국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아주 상세히 알고 있죠? 네, 잘하셨습니다. 일본 헌병에 의해 소실됐던 유관순 열사 생가는 1991년 열사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복원되는데요. 열사의 흔적을 둘러보며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지금 현 시대 아이들은 뭐 취미생활하고 놀고 이럴 나이에 그런 나이에 이런 국가를 생각해서 독립운동을 나서서 했다는 게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느꼈었는데 여기 오니까 또 느끼게 되네요. 더 많이. 생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유관순 열사 기념관은 지난 2003년 유관순 열사 탄생 100주년을 맞아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아우네 만세운동을 불렀을 때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곳이에요. 그럼 여기가 아우네 장터예요? 네, 맞습니다. 같은 날 19명이 일본 헌병의 총에 맞아 돌아가시는 거죠. 선생님, 여기 벽관 체험이라고 있는데 이 안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네, 고문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잠깐만요. 이 안이 지금 그 관처럼 생겼는데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 좁은데? 잠깐만요, 선생님. 이 안에 사람을 들어가라고 하고 5시간, 6시간을 가둬놓습니다. 그러면 식은땀이 줄줄 흐르면서 사지가 마비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식은땀이 줄줄 흐를 때 위에 전기시설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고문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고문 도구입니다. 유관순 열사도 그렇고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이렇게 고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정말 끔찍하고 너무너무 무서운 체험이네요. 그렇죠. 정말 잔인하고 잔혹한 그 고문을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막 저릿한 것 같고 너무 무서워요. 네, 맞습니다. 만세운동 당시 탑골공원에서 선언했던 독립선언서의 비폭력 평화주의 원칙을 지키며 최후의 일가까지 자주 독립을 위해 투쟁하다 순국한 유관순 열사와 수많은 애국지사들. 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독립만세운동의 함성과 열기를 떠올려봅니다. 유관순 열사가 서울에서 3.1 독립만세운동 있고 난 이후에 고향에 내려왔을 때 태극기를 그립니다. 그런데 생각나는 대로 태극 모양의 빨간 파란색 위치도 다른 태극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의 태극기가 존재하는 거고요. 위에 있는 남상락 태극기는 당진에서 3.1 독립만세운동을 만세를 불렀을 때 실제로 들었던 태극기입니다. 그런데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태극기가 아니라 수놓아져 있는 태극기죠. 와, 오늘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듣고 또 공부하고 배워봤는데 정말 그 숭고한 뜻을 결코 잊지 말고 또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야겠어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의 기록을 따라온 천안에서의 하루. 세계를 깨운 1919년 3월 1일의 함성을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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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다시 노기현 리포터가 준비한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에 관련된 또 다른 곳을 다녀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 도내에서는 모두 79건의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운데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횡성과 더불어 독립 만세 시위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이곳인데요. 자, 어느 지역인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횡성을 다녀와서 정말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왜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이제 횡성 갔다 왔으니까 원주도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이거 좀 빼주시겠어요, 제 겨드랑이? 이거요? 네네. 1919년 3.1운동과 원주 학술도록.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 낸 학술도록이네요. 이 책을 좀 읽으셔야. 이걸 읽으라고요? 네, 원주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책도 크고 300페이지가 넘고 글씨도 쬐끔한데 제가 이럴 줄 알고 잘 안 보실 것 같아서 네. 너무 잘하시네요. 책의 내용을 전시해 놓은 곳이 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한눈에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나를 너무 잘 알아. 3.1운동이 열렸던 1919년. 도내 독립운동 중 횡성과 함께 원주 지역이 가장 활발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원주에선 만세운동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원주 역사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특별 전시회가 있다 그래갖고 제가 찾아왔는데 네, 어떻게 기획된 전시입니까? 네, 뭐 여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오늘 이제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뭐 전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3.1운동도 기념사업에 하지만 또 저희도 원주에서도 아주 큰 이제 만세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의의를 조명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오늘 기획전을 만든 것입니다. 원주 역사박물관에선 1919년 3.1운동과 원주란 주제로 기획 전시가 마련됐는데요. 면 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된 만세운동과 유공 인물들을 소개하고 또한 판결문도 함께 전시해 놓았습니다. 읍내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저희가 총 이제 각 지역이 다 있는데 일단 읍내에서는 당시에 이제 만세운동이 일어나지는 못했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저 사진에도 보이시지만 원주 헌병분대하고 일본 그 보병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원주 읍내는 만세운동이 일본군의 경계에 의해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삼원 경계에서 원주에서 일어나지 못했고요. 원주 외곽에서 그 대신 이제 그 당시에 면 지역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시 불온면과 귀래, 흥원면 등에서 마을마다 주민들을 규합해 독립만세를 외쳤는데요. 4월 10일 정도에 이제 공식적인 기록은 이제 만세운동이 끝난 거거든요. 그 이후로는 본격적인 이제 일본의 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세운동이 좀 어려워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945년이 되면 문막분들이 이제 아주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해방을 기뻐하는 모습이. 이런 진짜 지난한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투쟁을 통해서 결국 45년의 해방을 맞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시 독립을 맞이한 생생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 당시에 문막에 사셨던 분들의 모습. 그렇습니다. 와, 이거 누가 찍었을까요? 저도. 이게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고. 아니, 출처는 저 문막읍사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누가 찍었는지 그거는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어느 댁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요. 작자 미상의 사진이네요. 그러니까 온전한 독립을 이뤄낸 당시 우리 지역 사진이잖아요. 정말 감격스럽네요. 그렇습니다. 귀중한 자료입니다. 사실 만세운동을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책자로 이제 학술적인 부분은 조명을 하지만 또 어린이들이 와서 만세운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림책도 만들고요. 그림책을 아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 책으로만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따로 또 이쪽에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림책을 네네. 네네. 그림책을 어떻게 해요? 바로 이쪽에 있는데요. 김인현 원주의 항성. 김인현은 우리가 이제 예전 간지를 딸 때 얘기고 지금 말하면 1919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인현 원주의 함성이라는 이 그림책을 있는데 이걸 확대해서 전시한 거군요. 네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림책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도 있었습니다. 이거 그림책으로 이렇게 좀 해야겠다 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주년을 기념해서 당시에도 거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지만 지금도 기념사업이 아주 거국적으로 일어났는데 그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은 첫째는 1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역사 기록은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학술 도록을 별도로 만든 거고요. 또 결국은 잘하는 어린이들이 이런 역사적을 사실을 좀 쉽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그 생각에 의해서 이제 그림책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대한민국의 꽃 피운 항일 정신.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 흐르기에 100년 전 보여준 애국지사들의 열망과 용기가 멀리 있지 않음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꿈꿔봅니다.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선생님, 우리가 진짜 역사를 좀 제대로 기억하고 그리고 또 후손들에게 또 제대로 교육시켜야 되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년 전도 국민이 지킨, 그 당시 국민이 지키는 우리나라의 역사였고요. 또 100년 후도 우리가 국민이 돼서 다시 앞으로를 이끌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후손들에게 이런 뭐 3.1절뿐만 아니라 광복절 그런 의미를 역사 기록 아니면 뭐 다양한 방법으로 통해서 그들에게 역사를 올바르게 전수를 해줘야만이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무궁화 꽃이 활짝 피듯이 무궁하게 발전되리라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 3.1운동이라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큰 의미로는 알고 있지만 당시 우리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알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우리 지역의 3.1운동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던 아주 의미 있는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읍내에서 시작해서 곳곳에서 만세운동과 또 봉화 시위가 전개가 됐잖아요. 다시 한번 보니까 굉장히 뭉클하면서도 감격스럽고 또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다시 한번 독립을 위해서 우리 선인들의 숭고한 의지와 희생에 감사함을 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가 갖는 의미가 아주 컸는데요. 아까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역사를 올바로 기억해서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수해야 우리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 전국 각지에 독립투사들의 숨결이 서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독립투쟁의 역사를 좀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3.1운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들불처럼 퍼져나간 3.1운동. 그 시작은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되면서부터였죠. 맞습니다. 민족대표 33명의 이름으로 발표한 기미독립선언서. 이 33분 중 1명이요. 강원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한번 쭉 만나고 왔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요, 인제의 깊은 산골입니다. 오늘이 3.1절인데요. 3.1절과 관련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바로 이분이신데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만해 한용운 선사입니다. 기미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신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이분이 강원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만해 한용운 선사의 발자취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강원도 중에서도요, 인제군이 한용운 선사와 관련이 깊은데요. 3.1절을 맞아 만해 한용운 선사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만해의 길을 따라 백담사까지 걸어가는 행사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인제에서는 그 백담사의 만해 선생과 그리고 그 백담사의 이강령 의병대의 그 찬란한 투쟁을 갖다 기리기 위해서 만해의 길 따라 백담사를 걷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걷기를 하게 됩니다. 올해 3.1절은 그 어느 해보다 특별하잖아요.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깃발에 담아 출발했습니다. 용대 1위부터 백담사까지 이어지는 오붓한 산길을 올라가면 내설하게 품 안에 포근히 안겨있는 백담사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마음을 닦는 다리 수심교를 지나면 백담사를 만나게 됩니다. 신라시대에 자작률사가 지었는데요. 오래된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뿐만 아니라 이곳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만해 한용운 선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백담사에 왔어요. 이 백담사와 한용운 선생은 어떤 관계가 있는 곳이에요? 1879년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태어나신 만해 한용운 선사는
27세가 되던 1905년에 이곳 내설악 백담사에서 입산 출가하여 득도를 하시고 이후 스님으로서의 삶을 사시게 됩니다. 이곳 백담사에서 우리 한국 문학사의 불멸의 시집 님의 침묵을 집필하셨고 이후에 그 사상가로서 그리고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사신 곳입니다. 충청남도 홍성군이 만해 선사가 태어난 육신의 고향이라고 한다면 이곳 내설악 백담사는 사상의 고향, 문학의 본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가 출가해 승려의 길을 걸었던 백담사. 여전히 이곳에는 만해의 정신이 살아있는데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만해 기념관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는 이제 시인, 승려이면서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었던 만해 한용운. 승려로서 출가와 수행을 했던 흔적과 독립운동가로서 3.1운동과 옥중투쟁, 계몽활동을 했던 기록, 시인으로서 문학활동과 신간의 활동을 했던 만해 일생을 정리해놓은 곳입니다. 백담사에서 님의 침묵을 집필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넓은 의미를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뭐 독립운동가로서 그리고 작가로서 어떤 의미를 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님의 침묵 전편에 등장하고 있는 님의 이미지는 조국일 수도 있고 또는 사랑하는 님 혹은 불타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만해 한용운의 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대중화에 힘쓴 종교인으로 그가 구현하고 싶었던 불교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시들지 않는 만해 문학의 그윽한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백담사였는데요. 한 번쯤 찾아가 보는 것도 좋겠죠. 네, 만해 정신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곳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만해 마을입니다. 독특한 건물 디자인으로 눈길을 끄는데요. 만해 한용운 선사의 사상을 계승하기 위해서 복합문화단지로 만해 기념관은 물론이고요. 숙박시설과 교육시설, 사찰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일대를 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기미 독립선언서가 있습니다. 이 기미 독립선언서는 육당 최남선 선생께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만해 한용운 선사는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가까지 조국 광복을 위해서 투쟁할 것을 그러한 내용을 담은 공약 3장을 첨가를 하게 됩니다. 한국의 독립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 작성된 선언서. 민족대표 33명의 이름으로 발표되는데요. 일제의 고된 핍박과 고문으로 독립정신을 끝까지 이어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기미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하고 일제 경찰에 체포가 되어서 이제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이 그 수용 기록부입니다. 그 만해 한용운 선사는 형을 살면서 일본 경찰들이 끊임없이 그 3.1운동을 반성하는 그 참회서를 요청을 합니다. 참회서, 그러니까 반성문을 제출을 하면은 그 형을 감면을 해주겠다 이렇게 협박과 회유를 하지만 만해 한용운 선사는 그러한 것을 끝까지 거절하고 3년형의 만기를 살고 출감하게 됩니다. 일본을 비웃기라도 하듯 감옥에서도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모진 협박과 고문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운 만해 한용운. 독립을 위해서라면 무서울 것이 없던 결연함과 의지가 느껴집니다. 말년에 서울 성북동에 시무장이라고 하는 숙소를 짓고 거처를 하시게 됩니다. 만해 선사께서는 이 시무장을 지을 때 서울의 남산에 있는 조선총독부를 마주보기 싫다고 해서 북쪽을 바라보고 북향집을 지으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만해 한용운 선사께서는 그 신무장에서 거처를 하시면서 일제가 주는 일체의 식량 배급을 거절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민중들은 헐벗고 굶주리며 도탄에 빠져 있는데 내가 어찌 등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온돌에 불을 넣지 않으시고 평생을 냉골에 사시다가 1944년 해방을 1년 남짓 남겨놓고 영양실조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민족의 선각자 만해 한용운, 승려로서 독립운동가로서 시인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의 육신은 이제 없지만 그의 문학과 사상은 대한민국 독립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돼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네, 감옥에 수용돼 있으면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독립운동을 했던 만해 한용운 선사. 사진으로 만나봐도요, 눈빛이 굉장히 강렬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집에 가는 길에 그 사진,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그 독립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만해 한용운 선사는요,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독립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님 하면 역시 교과서에도 수록된 님의 침묵이 딱 떠오르는데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모두 암송하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끝나고 좀 다시 한번 펼쳐봐야겠어요. 네. 사실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만해 한용운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제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 3.1운동 100주년 이야기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기현 씨부터 해주시죠. 네, 오늘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우리의 역사, 그중에서 특히 근현대사 역사를 좀 제대로 알고 공부해야겠다. 네, 이런 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정말 3.1절 그 100주년 운동이 굉장히 크게 다채롭게 행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행사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희생된 우리 선조들에게 또 선인들에게 그 숭고한 의지와 희생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네, 두 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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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우리 지역 문화행사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 기억 그리고 계승일 춘천시청 1층 로비에서 3월 8일까지 열리고요. 이야기가 있는 그림책 원화 전시 엄마가 화났다는 속초시립도서관에서 3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원주 청년작가 4인이 참여한 릴레이 전시회 이웃집 예술가는 3월 30일까지 원주 낭만섬에서 열리고요. 평창 패럴림픽 대회 1주년 특별 공연 평화를 노래하다가 정선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에서 3월 9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문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마당은 3월 매주 토요일에서 일요일 원주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1주년을 기념하는 문화공연 평창의 봄 피스 락페스타가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3월 17일까지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함께 풍성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경칩입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개구리들이 역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경칩이 되면 천라만상이 겨울잠을 깬다라는 속담도 있죠. 날이 갈수록 따뜻해지는 날씨에 봄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맘때인데요. 아직은 완연한 봄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추워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일교차가 큰 요즘 감기 걸리지 않도록 외출하실 때 꼭 외투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하게 빛나거나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 한 폭의 그림 같은 캠퍼스 커플 싱그러운 꽃바람 불어라 따뜻한